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무의 원자 경제입니다. 우리 오늘 몇 강이야? 5강, 5강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할 건데요. 우리 요 단원에서 이제 나오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사회와 기관이 나와요. 사회와 기관. 사회기관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고 1차적 사회기관, 2차적 사회기관, 그다음에 공식적 사회기관, 비공식적 사회기관.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한 상태에서 들어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걸 이제 구분하는 기준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사회기관은 이제 보통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스포를 하자면 6강에서 다 배울 그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에 함께 합쳐져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위와 역할은 이제 보통 선지에서 이제 하나 정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역할 행동이 있죠. 역할 행동이랑 그다음에 역할 갈등.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이제 크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메인은 사회와 기관이에요. 그래서 메인은 사회기관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저번 주에 그 5강이 나오는 그 주요 기출 문제를 안 풀어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요 기출 2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번을 보시면은, 얘는 20년도 6평이고요. 이 문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이 좀 많았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 자, 부부 소방관인 갑과 갑의 남편은 큰 화재를 진압한 공로가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선 남편은 성취지휘죠. 성취지휘. 그 다음에 여기서 표창을 받은 거는 이거는 보상이에요. 어, 체크를 해두시고,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그래서 여러 방송사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았는데, 우리 방송사는 2차적 사회기관이고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방송 출연을 원했던 갑의 남편과 달리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갑은 남편과 갈등을 겪게 됐다. 요거는 역할 갈등이 아니죠. 서로 다른 두 역할이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딸과의 중재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막내딸은 귀속주의예요. 화해하고 결국 부부가 방송에 출연했는데, 현재 갑은 남편의 정년퇴직을 기념하기 위해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고, 막내딸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소방공무원 채용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하다이, 자신의 응원을 기대한대요. 기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는 막내딸로서 부모님한테 거는 기대라서 갑의 역할에 해당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역할 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행. 자, 우리 여기서 지금 해외여행은 어디 있는 거냐면, 아까 위에 나와 있던 그 남편의 정년퇴직을 기념하기 위한 부부 동반 해외여행인데, 남편 입장에서는 나의 정년퇴직을 기념하기 위한 해외여행을 같이 가줘 라고 와이프한테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역할 2예요. 그래서 지금 역할 1과 역할 2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역할 갈등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보시면은, 기억은 성취지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막내딸은 귀속지휘가 맞아요. 2번 니은은 표창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니은으로서의 이렇게 나와 있지. 니은으로서의, 기억으로서의. 그럼 기억을 보시면 기억은 남편이거든. 그러면은 화재를 진압한 거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이야? 우리 남편은 모든 불을 막 다 꺼야 되고 그래요? 그럼 기대를 남편한테 하기는 어렵죠. 근데 얘는 소방관으로서의 역할 행동이에요. 소방관으로서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나와야 되지. 남편에 대한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하면은 틀린 거다. 한번 디귿은 방송사는 2차적 사회기관은 맞는데 공식적 사회기관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방송사의 설립 목적이 사회화는 아니기 때문에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비읍은 소방공무원 채용은 막내딸의 얘기사회 아니야. 자, 우리 얘기사회화라는 거는, 내가 사회화는 항상 우리 수능 사회문에서 말하는 사회화는 교육이라 그랬죠. 뭔가를 배우는 게 이제 사회화인데, 소방 공무원 채용은
그냥 소방 공무원을 뽑는 행위를 부르는 말이지, 소방 공무원이 되기 위한 뭔가 역할이나 아니면은 규범, 가치관, 기술 등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채용 자체로는 얘기 사회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채용을 위해 뭐 공부했다라든지 채용을 위해서 뭐 학원에 다니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얘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이 정답이죠. 시옷은, 얘는 지금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와이프로서의 역할이 충돌하고 있어서 시옷은 역할 갈등이 맞는데, 리을은 아까 서로 다른 두 역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문제가 질문이 많았던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5번 선지 때문이더라고. 이 역할 갈등이 아닌 것 같다 이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38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얘는 이제 작년 구모인데, 우리 작년 구모는 완전 논란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정답률은 거의 70%가 넘는데, 요거를 이제 강사들마다 서로 다르게 이제 해설을 하셔가지고 우리 많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정말 큰 혼란이 있었던, 뭐 민원이니 지위냐부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역할 행동에 보상이 맞냐, 그다음에 이게 예기사회와 제사회가 맞냐, 뭐 이런 거 지금 모든 강사가 다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그 와중에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자랑을 좀 해봤어요. 한번 볼게요. 어렵게 공무원이 된 갑은 악성 민원인과 낮은 보수 때문에 이직할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계속할지 고민하는 것은 우선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여기선 지금 서로 다른 두 역할이 충돌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던 중 취미생활을 담은 갑의 개인 방송 채널이 유명해지자 지자체 홍보팀으로 발령받았는데, 갑은 더 나은 방송 제작을 위해 촬영과 편집 방법을 새롭게 공부하고 있다. 자, 얘는 지금 제사회화가 맞아요. 우리가 제사회화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우리 제사회화가 뭐야? 우리 제사회화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하는 규범이나 가치관, 뭐 기술 등을 새로 배우는 것, 다시 습득하는 것을 재사야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오스크 사용 방법 이런 거를 배우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제사야인데, 왜 제사야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키오스크가 없던 시절과 지금은 환경이 변화한 거죠. 그거에 적응해서 나도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좀 사 먹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키오스크 사용 방법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서 다시 습득하는 거가 이제 제사야인데, 그럼 얘도 이제 갑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튜브 채널이 유명해지기 전과 유튜브 채널이 유명해진 후에 갑한테는 엄청난 환경 변화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죠? 내가 구독자가 100명인 유튜버와 그다음에 하루아침에 10만 명이 되면은 그거는 개인한테는 엄청난 환경 변화죠. 그래서 이제 유명 유튜버로서의 이제 촬영 방식과 편집 방법을 새롭게 공부하고 있는 거는 제사회화죠. 제사회화. 그래서 얘는 제사회가 맞고요. 갑의 배우자인 한식요리사 을은 전통 음식의 보존과 현대화가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퓨전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전부터 전통 음식을 알리는 방송에서 고정 출연자로 활동하고 있어. 매주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한 준비로 바쁘고, 갑이 육아에 지쳐 방송 출연을 반대하자 을은 방송을 계속할지 육아에 전념할지 고민하고 있다. 자, 얘는 역할 갈등이 맞아요. 맞는 이유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역할이 나왔는데 뭐뭐가 나왔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남편이 갑한테
방송 출연을 하지 말라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기대 1이고요. 기대 1번. 그 다음에 방송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고정 출연자로서 방송국이나 아니면은 뭐 방송국 관계자들이 갑한테 요청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기대인 거죠. 근데 얘가 지금 기대 2번이에요. 남편이 갑한테 거는 기대 하나와,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갑한테 거는, 을한테 거는 기대 하나. 그래서 기대가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 갈등 맞고요. 답은 명확하게 4번인데, 우리 1번 선지부터 한번 뜯어봅시다. 기억은 성취주의냐? 우리 악성민원이는 성취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틀렸는데, 우리 제가 옛날에 지위가 아닌 것 중에 이제 이따가 또 할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찍어놨어요. 별명이나 아니면 어떤 가치관이 들어간 표현들 있잖아. 뭐 천사 사장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민원인 자체도 지위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 왜냐면은 그럼 민원인이 지위이려면은 민원인으로서의 뭐 역할과 사회적으로 민원인으로서 해야 될 뭐 마땅한 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는 민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 자체가 지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악성 민원인이라는, 악성이라는 표현 덕분에 우리가 얘가 지위가 아니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지위가 아니면 당연히 성취주의도 아닌 거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디귿은 공무원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냐. 그래서 지자체 홍보팀으로 발령받았다. 이건 얘는 보상이 아닌데, 보상이 아닌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첫 번째, 갑이 자기가 홍보팀으로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인사 이동을 한 것뿐이야. 두 번째, 홍보팀으로 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홍보팀이 연봉을 더 많이 받는다 라는 갑 입장에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게 없어. 그럼 얘는 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초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너 다음 주부터 용산구청으로 가라. 그게 보상이야? 그건 보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대부분의 강사들은 이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 행동이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뭐 개인 방송, 뭐 채널 소유자, 뭐 유튜버로서의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틀린 해설이에요. 왜냐면 보상 자체가 아니거든. 응? 네, 디귿. 미음은 한식 요리사로서 을의 역할 행동이냐? 얘도 일단 틀렸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역할 행동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아셔야 돼요. 역할 행동. 우리 역할 행동이 되려면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위가 나타나. 행위, 액션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지금 미음 보시면은 신념 이렇게 됐잖아요. 신념이라는 건 개인의 사고나 가치관에 불과하지, 이게 어떤 움직임이나 그런 거를 유발한 건 아니죠.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역할 행동도 아니고요. 답은 4번이었고, 비읍은 얘기사회 아냐? 이게 틀렸어요. 이게 틀렸는데, 자, 이게 틀린 이유. 자,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한 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사회와의 정의도 아셔야 돼요. 우리 얘기사회라는 거는 미래에 소속될 또는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여기까지만 쓸게요. 이유가 있어. 미래에 소속되거나 소속될 예정이거나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집단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규범이나 가치관, 기술 등을 미리 습득하는 거거든. 미리 습득.
미리 습득까지 쓸게요. 귀찮아서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여기로 넘어와 봐봐. 요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한 준비는 고정 출연자로서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을은 이미 고정 출연자네. 이미. 어? 그러면은 이미 소속되어 있죠. 이미 소속. 그러면은 예기사회화의 정의랑 완벽하게 충돌하는 거죠. 얘는 소속되거나 소속을 희망하는 집단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가치관을 미리 습득해야 되는데 얘는 이미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기사회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은 바로 1번부터 볼 거고요.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사회기관은 가를 기준으로 A와 B로 구분되고 나를 기준으로 C와 D로 구분되는데 A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가족을 들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우리 가족이 1차적 사회기관과 2차적 사회기관 중에서 어떤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찾으시면은 가족은 기초적 수준의 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적 사회기관이 되겠고 가족은 설립 목적이 사회화를 위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찾으시면 되고요. B와 C에 해당하는 집단으로는 기업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기업도 좀 보시면은 우리 기업은 전문적 수준이기 때문에 2차적 사회 기관이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 사회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 A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가족을 들 수 있는데 가족이 비공식적 사회 기관이 되면은 우리 지금 B랑 C가 겹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A는 1차적 사회 기관이 되겠습니다. A가 1차적 사회 기관. 그러면은 이제 가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올 수가 있냐면 가에는 이제 사회와 내용이 들어오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B가 2차적 사회 기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B와 C가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B가 2차적 사회 기관이면은 C는 비공식적 사회 기관이겠네요. C가 비공식, D는 공식적 사회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공식적 사회기관과 비공식적 사회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설립 목적이 되는 거고 이게 나에 들어가야겠네요. 1번부터 보시면은 기역에 고등학교가 들어갈 수 있냐. 우리 D에 해당하는 집단 요건데 고등학교는 공식적 사회기관이죠.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 가는 설립 목적이 아니라 사회화의 내용이 들어가셔야 되고 나의 설립 목적이 들어가야 되죠. 반대로 나왔고요. 3번 B가 2차적 사회기관보다 우리 1차적 사회기관인 가족이나 또래 집단에서 우리 인성 형성, 약간 도덕 같은 거거든. 도덕 같은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너가 요런 거는 하면 안 돼.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이랑 밥을 먹을 때는 뭐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안 돼. 뭐 요런 거는 이제 보통 1차적 사회기관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B가 아니라 A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방식 여기다가 밑줄을 좀 쳐보시고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방식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거는 아무래도 설립 목적이 사회화인 공식적 사회화 기관에서 더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의 사회화도 얘도 공식적 사회기관과 비공식적 사회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얘는 2차적 사회기관에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B에서 진행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고요. 넘어갈게요. 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내는 갑을의 사회학 경험 보시면은 갑은 남성 우월주의가 강한 국가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결혼하기 전까지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를 당연시하였는데 다른 국가 출신의 여성과 결혼한 후 아내의 국가로 가서 살게 되면서 자신이 지닌 남성 우월주의로 인해 아내를 포함하여 그곳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
이에 갑은 현지에서 사귄 친구들과 테니스 모임을 하면서 현지의 양성평등에 입각한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배웠대. 그럼 지금 여기서 사회화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회화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 사회문화에서 설명하는 사회화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사회화는 교육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뭔가를 배웠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 사회화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지금 뭔가를 배웠잖아. 어? 얘는 지금 사회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고, 그럼 이 사회화는 어떤 집단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좀 보시면은 친구들 이렇게 나왔죠. 친구들과 테니스 모임을 하면서, 그럼 뭔가 테니스 모임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을은 10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점차 자신의 직업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됐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다가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뉴스를 접하고 기술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을은 전통 가옥 건축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이루어진 협회를 찾아가 기술을 배웠다 이렇게 나왔잖아. 배웠다. 얘도 지금 사회화가 이루어진 거고, 사회화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보니까 협회에서 이루어졌네요. 사실 뭐 건축 기술, 뭐 건축협회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5년을 보낸 을은 공무원을 그만두고 전통 가옥가가 되어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저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얘기 사회화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사회화인데, 여러분들이 얘기 사회화와 제사회화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려요. 그래서 우리 얘기 사회화를 좀 보시면은, 우리 얘기 사회화는 소속될, 소속이 되는 게 확정이 된 거야. 또는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집단이 있죠. 그래서 소속될 예정이거나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집단에서 요구하는 가치관이나 아니면은 규범, 아니면은 기술 등을 얘는 소속되기 전에 습득하는 거를 얘기사회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회화는 급격한, 얘는 반드시 환경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처한 환경이 바뀐 거지. 그래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집단에서 요구하는 가치관이나 규범이나 기술을 얘를 습득하는 과정을 제사회화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일단 아시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다시 문제로 돌아오시면은, 그럼 지금 갑의 사례를 좀 봐봐. 자, 갑은 이미 요 안의 국가로 넘어왔죠. 그럼 이거는 갑의 입장에서 환경 변화잖아. 또 이 갑이 자기가 처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랑 뭐 테니스를 치면서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 등을 배운 거는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그럼 우리 도원 씨도 풀 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 제사야랑 얘기사야 중에? 얘기사회야. 제사야죠. 제사야죠.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환경이 변한 후에 내 뭔가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을 배운 거잖아. 근데 얘는 어디 나왔냐면
전통 가옥을 짓는 기술자가 되고 싶다. 그럼 이건 뭐야?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래서 소속이 되기 전에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집단에서 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기술을 소속되기 전에 배운 거니까 얘가 예기사야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부터 볼게요. 갑은 예기사야가 아니라 제사야에 해당을 하고요. 을이 예기사야죠. 니은. 갑은 이미 처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그죠? 와이프의 국가로 이민을 온 거는 이미 처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를 경험했습니다. 디귿. 을이 경험한 사회화는 갑이 경험한 사회와 달리, 을이 경험한 사회는 지금 예기사회인데요. 과거에 사회화된 행동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아니, 이거는 갑이 강하죠. 갑. 갑은 과거에는 남성 우월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양성평등에 입각한 가치관으로 지금 뭔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과거에 사회화된 행동을 남성 우월주의로 보면은 그 남성 우월주의라는 과거에 사회화된 행동 방식을 양성평등에 입각한 가치관이라는 새로운 행동 방식으로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 반대로 나왔고요. 리을. 갑과 을이 각각 경험한 사회화는 모두 비공식적 사회기관에서 이루어졌냐. 보시면은 우리 친구들이나 뭐 테니스 모임 같은 거는 얘는 1차적 사회기관이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 사회기관이고요. 우리 협회는 2차적 사회기관이긴 한데, 이 건축협회도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얘도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다 라고 해주셔야겠네요. 둘 다 비공식적 사회기관 맞습니다. 답은 니은 리을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번을 넘어갑시다. 얘는 뭐 수능에 나올 법하죠. 이 정도 난이도는 수능에 나올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형 자체도 수능에 나올 법하고. 3번을 보시면은 표는 사회기관에 관한 교사의 질문과 학생 가불병의 응답인데 모두 옳은 응답을 한 학생은 한 명뿐이다. 이게 일단 좀 중요하겠죠. 지금 ABC는 가족, 대중매체, 대학교 중 하나인데 볼게요. ABC 중 1차적 사회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1차적 사회기관이니까 일단 가족이 되겠고, 우리 대중매체는 2차적, 대학교도 2차적 사회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당하는데 을은 지금 두 개를 얘기했잖아. 그럼 을은 그냥 틀린 거죠. 을은 지금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의 후보에서 빠지는 거야. 두 번째, 비공식적 사회기관.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우리 여기서는 지금 가족이랑 대중매체 두 가지죠. 근데 두 가지인데 갑은 하나만 얘기했네? 그럼 갑도 틀린 거죠. 그럼 옳게 응답한 학생은 한 명이기 때문에 병이 셋 다 옳게 응답을 한 거고, 그럼 이제 C는 가족이겠네요. 그래서 C가 가족이고, 그 다음에 B랑 C가 가족이랑 대중매체여야 되는데 C가 이미 가족이니까 B가 대중매체. 그래서 A가 나머지 하나 뭐야? 대학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리 가에는 A에 해당하는 내용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에는 이제 대학에만 해당하는 설명이 들어와야겠네요. 우리 기억부터 보시면은 A는 2차적 사회기관이냐? 맞죠? 대학은 2차적 사회기관인데 대중매체도 2차적 사회기관이기 때문에 달리가 틀렸습니다. 니은. B는 대중매체는 사회화를 명시적인 목적으로 삼는 거를 이제 공식적 사회기관이라고 하는 건데, B는 대중매체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가족도 비공식적 사회기관이기 때문에 사회화를 명시적인 목적으로 삼는 거는 A에만 해당하고요. 얘도 틀렸죠. 답이 5번인가 보네요. 디귿. C는 가족은 우리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 개인의 기본적인 인성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보통 1차적 사회기관이야.
2차적 사회기관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인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보통 개인의 기본적인 인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1차적 사회기관이고, 가족이 1차적 사회기관에 해당하는 유일한 사회집단이기 때문에 디귿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리을. 우리 가에는 대학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사회화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요거는 이제 공식적 사회기관이죠. 그럼 공식적 사회기관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 대학교밖에 없잖아. 얘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답은 디귿, 릴 이렇게 하시면 되고, 5번이네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긴 한데, 요즘 수능 트렌드에는 좀 맞는 것 같아. 요즘 수능은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의 개념뿐만 아니라 뭔가 상황에 대한 맥락이나 아니면 이제 글쓴이의 주장 이런 거를 좀 같이 파악을 해주시면 좋은데, 사회가 유지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한 사회화가 필수적인데, 개인이 사회에 적응한 데에는 전체 사회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 기능, 규범, 가치관의 습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과학자, 농부 등과 같은 각 직업 분야에서 고유하게 요구되는 기능, 규범, 가치관, 습득도 필요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화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대요. 두 가지 차원. 보시면은 하나는 한 사회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이 갖기를 바라는 공통적인 지식이나 기능, 규범 및 가치관 등을 전수하는 사회화. 그 다음에 니은은 각 분야에서 고유하게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능, 규범, 가치관을 전수하는 사회화.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사회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이 갖기를 요구하는 사회화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 규범 및 가치관을 전수하는 사회화에 비해서 그 내용이 어렵겠니, 쉽겠니? 어? 기억의 내용이 어려울까요? 니은의 내용이 어려울까요? 당연히 니은이 어려워요. 이런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한 사회화, 이런 거는 아무나 못해요. 너네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네 못할걸? 근데 이제 얘가 조금 더 전문적인 수준인 거고, 얘가 조금 더 기초적인 수준인 거지. 그래서 얘가 1차적 사회화가 되는 거고, 얘가 2차적 사회화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회화 내용은 내용상 서로 다르지만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 사회가 통합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볼게. 그래서 얘는 지금 사회의 안정, 그 다음에 뭔가 발전, 통합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의 입장이고요. 2번, 우리나라에서 이봐, 절도를 하지 말려고 가르치는 거는 특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능이야? 아니죠. 사회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이 갖기를 바라는 공통적인 지식이잖아. 또 요게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사회가 분화될수록 2차적 사회화의 필요성이 강조가 돼요. 사회가 분화될수록. 또 우리 조선시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분화됐잖아. 그래서 직업이 다양해지고, 뭔가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들도 다양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니은의 중요성이 커지고요. 4번, 공식적 사회기관에서도 1차적 사회와 2차적 사회와 둘 다 나타납니다.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 이루어진다는데 니은이 위주로 나타나요. 니은이 이제 위주로 나타나는데, 근데 기억도 나타나기는 해요. 또 이제 옛날 기출에 이런 거 좀 나왔었는데, 2차적 사회기관에서는 이런 내용을 안 가르치냐. 가르칠 수도 있어요. 가르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위주는 아니죠. 이게 위주지만 이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5번, 기억의 내용은 사회를 초연할 보편성을 갖고 니은의 내용은 사회에 따라 특수성을 갖는다. 일단 틀렸는데, 일단 이런 선지는 난 태어나서 처음 보고, 이거 일단 보편성을 갖는 거 아니거든요.
이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식사 예절은 기초적인 내용이야, 전문적인 내용이야? 당연히 기초적이죠. 그럼 봐봐. 너가 우리나라에서 손으로 밥을 처먹으면은 엄마한테 싸다구를 맞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인도에서는 손으로 밥을 먹는 게 기본적인 식사 예절이잖아. 그래서 보편성을 가지려면은, 사회를 초월할 보편성을 가지려면은 어느 나라에서도 손으로 밥을 먹는 게 당연한 식사 예절이어야 되지만, 그건 이제 인도만의 특수한 그런 기초적인 사회화죠. 그래서 5번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이한 문제였네요. 우리 5번 넘어갈게. 봅시다. 자, 땡땡 고등학교의 학생인 갑은, 요런 이제 사회학 기관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반사하듯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집에서는 맏형으로서 어린 동생들을 잘 돌봐 부모님으로서 칭찬을 받지만 학교에서는 교칙을 잘 지키지 않아 자주 야단을 맞는다. 뭔가 이제 내 얘기 같은데. 네. 나 땡땡 회사. 얘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 영업팀장인 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광고를 만들어 회사 상품의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여 많은 성과급을 받았다. 그다음에 다 땡땡시의 시장인 병은 지역 주민 다수의 요구를 따를지 자신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당의 당론을 따를지 고민하다가 지역의 이익을 해치는 소속 정당의 당론을 따른 정책을 결정하여 사퇴 요구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지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갑의 성취지위. 자, 우리 성취지위는, 우리 지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성취지위랑 그다음에 귀속지위. 그래서 이제 귀속지위는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게, 얘는 자연적으로 획득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은근 오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제 어떤 강사의 교재를 봤는데, 어떤 강사가 이거 자연 발생적으로 획득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 근데 자연적인 거랑 자연 발생적인 건 다른 건데, 자연적이라는 거는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획득하는 걸 자연적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자연 발생적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야 돼. 그럼 봐봐. 우리 아들, 그 다음에 어, 청소년, 그 다음에 노인, 이런 걸 좀 볼게요. 자,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죠. 그 다음에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혹시? 아니요. 막 혼자 달았어?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의지와 노력과 무관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획득했다는 맞을 수가 있어. 근데 청소년이나 노인 이런 거 보면은, 혹시 생일 지났어요? 아니요, 맞아요. 어. 청소년인 거 알아요, 본인이? 오, 알아요? 어, 청소년 몇 살까지인지 알아요? 24살. 오, 맞아요. 청소년은 15세부터 20세거든? 여러분, 저도 청소년이에요. 저 청소년이에요. 그럼 청소년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아니요. 막 14살 때 막,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난 무조건 청소년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 없잖아. 근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청소년일 수가 있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연 발생적이라는 표현이 틀린 거지. 노인도 마찬가지죠. 의지와 노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귀속지위지만, 이건 자연 발생적은 아닌 거고, 자연적으로 얘는 획득하는 게 아니라 획득되는 거야. 음. 근데 성취지위는 뭔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서 내가 획득하는 거야.
후천적으로. 보시면은 갑의 성취지위랑 귀속지위를 좀 찾아볼게. 고등학교 학생. 이것도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의아해 하시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학생과 이제 고등학생이 나오잖아. 이게 지금 수특이니까 물어보는 거지, 평가에서 안 물어볼 것 같은데, 고등학생은 자주 물어봐요. 자, 중학생은 귀속지위야. 고등학생은 성취지위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교육법상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거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은 내가 의지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중학교까지는 나와야 돼요. 옛날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그랬겠지만 지금은 그래. 근데 고등학생은 의무가 아니죠.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고 막 1지망 2지망 막 이렇게 쓰고 막 좀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나,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현대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는 면접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내가 노력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은 성취주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성취주의고, 우리 맏형 나왔는데, 맏형은 내가 맏형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 그냥 태어나 보니까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동생이 생긴 거죠. 얘는 이제 귀속주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체크하면 안 된다. 동생. 이거는 갑의 지위야? 아니잖아. 이런 거는 이제 갑의 지위가 아닙니다. 부모님도 갑의 지위가 아니고요. 칭찬을 받지만 학교에서는 교칙을 지키지 않는 선생님들이 야단을 받는다. 그래서 갑의 성취지위, 학생과 맏형이라는 귀속지위가 모두 나타나 있네요. 기억은 맞고요. 니은. 니은 선지는 정말 중요한데, 얘는 이제 역할 갈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역할 갈등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역할끼리 충돌하는 것을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데, 얘는 두 가지 역할의 충돌이야. 역할. 그럼 이제 역할이 뭐냐? 우리 역할은 특정한 지위에 대해서 주변인이 거는 기대를 역할이라고 하거든. 그러면은 지위는 뭐냐? 지위는 뭐냐면, 실제 사회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를 지위라고 합니다. 사실 이 역할 갈등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위도 알아야 되고 역할도 알아야 돼. 그럼 봐봐. 자, 우리 다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시장은 지위죠. 병의 성취지인데, 지역 주민 다수의 요구, 이렇게 나와 있죠. 지역 주민 다수의 요구.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이라는 지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나온 거야. 얘가 지금 기대 1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이 지역위원장. 자, 우리 지역위원장 나왔네. 얘도 지위죠. 정당의 당론. 자, 우리 정당의 당론을 보시면은 얘는 정당에서 병한테 요구하는 기대죠. 지금 기대 2가 나왔죠.
고민을 하다가 지역의 이익을 해치는 소속 정당의 당론을 따르는 정책을 결정한 거지. 지금 기대 1이랑 기대 2가 충돌했죠. 왜냐면은 이 당론을 따르면은 자기 지역의 주민들의 이익을 해치잖아. 이거 역할 갈등이에요. 역할 갈등 맞는데, 자, 지위가 지금 몇 개가 나왔어? 시장 하나, 지역위원장 하나, 두 개 나왔죠? 두 개의 지위로 발생한 역할 갈등이 맞는데,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역할 갈등은 반드시 지위가 두 개여야 되는가? 응? 왜냐면은 특정 지위에 거는 기대니까 그게 역할이잖아. 그러면 역할끼리 충돌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지위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역할 갈등의 지위는 한 개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되고, 세 개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100개여도 돼. 그래서 지위가 한 개인데도 역할 갈등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저의 사례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사거든요. 나 이제 강사인데, 내가 보통 우리 학생들은 숙제를 많이 내주면 싫어해요. 그래서 학생이 숙제를 조금만 내달라고 나한테 기대를 할 수가 있죠. 이건 강사로서의 역할이잖아. 근데 학부모들은 보통 이제 숙제를 많이 내주는 걸 좋아하거든. 응, 응. 그러면은 지금 학생이 강사라는 지위에 거는 기대 하나, 학부모가 강사라는 지위에 대해 거는 기대 하나. 얘네 둘이 충돌하고 있죠. 얘도 역할 갈등이에요. 지위는 하나만 나와도 된다. 지금 여기서는 지위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맞는 선지고요. 디귿 볼게요. 가다에는 성취 지위에서 수행한 역할 행동에 인한 제재가 나타나 있냐. 다시 여기로 넘어올게. 우리 역할은 특정 지위에 대해서 주변인이 거는 기대라 그랬잖아. 얘는 그냥 기대일 뿐이야. 기대일 뿐이고 실제로 그 행동을 하는지 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역할이랑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어디다 써야 되지? 이렇게 넣어볼게요. 역할 행동이 있는데 우리 역할 행동은 뭐냐면 얘는 실제 행동 방식이거든. 실제 행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기대를 걸었어. 그래서 지금 봐봐. 지역 주민들이 뭐 우리 지역에 지하철역을 놔달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건 기대죠. 그건 역할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 지하철역을 놨다. 그럼 그 논 행위는 실제 행동 방식이죠. 지하철역을 놓은 거는 역할 행동인 거고, 놓아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그냥 역할인 거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구분하셔야 되고. 그럼 봐봐. 역할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을까? 응. 우리 역할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해요. 왜냐면은 지하철역을 놔줘 라고 하고 내가 놔달라고 했으니까 보상해 줄게.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놔줬으니까 또 뽑아줄게. 이건 되죠. 그래서 우리 역할 행동, 보상이나 제재는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이어야 돼. 제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해는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대. 어,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은 거는 역할 행동에 따른 제재죠. 성취지위, 학생이라는 성취지위에서
발생한 역할 행동이고요. 우리 다에는 사퇴요구라는 제재가 있네요. 이 사퇴요구는 시장으로서의 지위, 성취 지위에서 발생한 역할 행동으로 인한 제재가 맞는데, 우리 나에는 성과급을 받았죠? 그래서 팀장이라는 지위에 대한 보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에는 안 나와 있네요. 얘도 맞고 답은 기니기 4번이다. 5번. 공식적 사회기관 나다에 나타나 있냐? 가와 달리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공식적 사회기관이죠. 저희가 지금 공식적이고 2차적, 얘는 비공식적이고 2차적. 그 다음에 정당이 나와 있는데 이 정당은 비공식적이고 2차적입니다. 공식적 사회기관은 가에만 나타나 있네요. 이 문제에서 정리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 얘들아. 잘 보세요. 6번으로 넘어갑시다. 현대사회에서 직장인들은 시시때때로 역할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1번 볼게. 두 개의 대학교 중 어느 대학교를 선택할지에 관한 고등학생의 고민. 여기 지금 서로 다른 두 역할이 나왔어? 안 나왔잖아. 이 역할 갈등이 아니에요. 1번 틀렸고요. 이는 그들이 직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회 집단에서 다양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회사에서 사원의 선발이나 승진, 징계와 보상 등을 담당하는 인사팀장인 갑은 한 가족 내에서 남편이자 아버지고 환경운동단체의 간사이며 대학교 총동창의 총무래.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지위에 따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역할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갑에게 선택을 둘러싼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보시면은 니은은 사원의 선발이나 승진, 징계와 포상을 담당하는 거는 인사팀장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역할 행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건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포3 등을 담당하는 거는 그냥 회사에서 너 앞으로 뭐 사람들 좀 뽑고, 그다음에 잘못한 사람 있으면 징계 내리고, 다른 사람 있으면 보상을 해줘라 라고 그냥 회사에서 거는 기대잖아. 얘는 그냥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3번 디귿은 남편은 성취지, 얘는 성취지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웃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죠? 열심히. 어, 일단 결혼을 해야 되죠. 결혼은 노력이잖아. 그 다음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되죠? 근데 지금 리을, 미음과 달리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미음은 어딨어? 리을, 미음. 디귿은 어딨어? 인사팀장. 얘도 성취주의죠? 다 성취주의네요. 틀렸습니다. 4번. 비읍은 환경운동단체는 우리 2차적 사회기관이고 비공식적 사회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시옷 대학교 총동창회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이고 2차적 사회기관이기 때문에 모두 비공식적 사회기관에 해당한다. 맞네요. 답은 4번. 5번. 기억을 초래한 역할들 간 중요도의 차이가 클수록 당사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커진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잖아. 응. 근데 이제 엄마도 수술을 하고 아빠도 수술을 한다고 칠게. 그럼 나는 아들로서 엄마의 간병을 해야 되고 아빠의 간병을 해야 되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도원 씨? 둘다 좋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녹음에 따라서. 고르기가 어렵죠. 왜 어려운 거냐면 중요도의 차이가 둘 다 큰 거야. 또 중요도가 얘도 100이고 얘도 100이죠. 근데 진짜 못 고르겠잖아. 그러면 심리적 압박감이 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 은택이가 수술을 하는 거야. 은택아 미안. 수술은 또 압박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은택이가 입대를 한다 할까? 그다음에 이제 아빠는 뺄게요. 자, 그러면은 도훈님 어디 가실래요? 저 엄마 엄마 수술 갈 거죠. 이게 훨씬 중요하잖아. 은택이가 입대하는 건 중요도로 치면 한 1? 0.1? 그렇죠. 그럼 이거는 심리적 압박감을 심하게 느껴요. 그럼 고민도 안 하고 엄마 수술을 간병하러 가죠.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처음 보는 선임, 처음 보는 선임.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설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사례를 저는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와닿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은퇴기의 입대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지. 우리 은퇴기가 군대를 간다는데 당연히 이제 형으로서 은퇴기 군대에 가야죠. 도원님은 이제 엄마 수술 간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둘 다 갈 거예요. 내가 봤지? 우리 둘의 차이야. 나는 둘 다 간다 그랬는데 도원님은 엄마 수술만 간 은퇴기는 이제 안중에도 없고. 7번으로 넘어갈게요. 땡땡 회사의 자재 구매 팀장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성취지휘고, 그 다음에 회사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이고 이차적 사회기관입니다. 답은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나쁜 자재를 생산하는 A 업체와의 자재 구매 계약을 사장에게 추진하여 손해를 입혔대요. 그래서 갑은 A 업체 사장이 자신과 친한 고향 친구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정보를 속여 사장에게 보고서를 올렸고, 이게 지금 역할 행동이거든? 올렸고잖아. 역할 행동이고요. 사장은 갑의 보고서를 믿고 계약을 한 건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의 감사팀장 이렇게 나왔죠. 얘는 지금 의뢰성취주의. 사장에게 갑의 행위를 알리고 징계를 건의할 것인지 넘어갈지 고민에 빠졌다. 갑은 을이 대학교 입학 전 신입생 적응 교육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고민을 보면은 친구로서의 역할과 그다음에 감사팀장으로서의 역할이 충돌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을이 고민하는 사이에 갑의 행위가 발각되어 갑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거는, 요거는 이제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입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은, 기억은 2차적 사회기관인데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틀렸고요. 니은 디귿은 을의 역할 갈등에 해당합니다. 디귿 리을에서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얘기 사회화. 신입생 적응 교육 나왔죠? 얘는 이제 대표적인 얘기 사회인데, 이제 대학에 입학하기 전이니까 아직 대학교에 소속된 건 아니죠. 근데 소속되는 게 확정이 된 거잖아. 소속되기가 확정된 집단에서 요구하는 가치관이나 아니면 규범, 규칙 이런 거를 대학교에 소속되기 이전에 미리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신입생 정교육은 얘기사회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대학 가면 세터 갈 거잖아. 그래서 세터 가면은 뭐 배우냐면 이제 술을 이제 선배랑 술 마실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술을 적당히 마시는 그런 거. 네, 혹시 불가피하게 토를 해야 될 상황이면은 그냥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이제 가르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수강 신청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 과의 이제 교수님들의 성향, 뭐 이런 것도 이제 가르치죠. 얘기사회학 맞습니다. 네. 미음은 니은으로서의, 미음은 수사기관에 고소한 건데 니은은 지금 자재 구매 팀장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8번. 자, 얼마 후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현재 국회의원 A가 다시 출마했는데 이렇게 나왔네. 자, 우리 국회의원은 성취주의죠. 생태주의자인 그 사람의 의정 활동이 마음에 들어 A를 다시 찍을 생각이야. 여기 보시면은 A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을 할 일이 없어. 그런 사람을 다시 뽑아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갑이 지역별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도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돼 있잖아. 어? 또 우리 실제로 국회의원을 보면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연히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도 활동을 하지만 자기 정당이나 아니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기도 해요.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A는 4년 동안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훌륭하게 의정 활동을 했어.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을 위해 일을 해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죠. 얘는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죠. 얘랑 얘가 지금 기대하는 게 다른 거지. 그래서 A가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된다면 4년 동안 의정 활동이 유권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야. 을이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자기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지역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거다. A가 낙선해서 유권자들이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외면한 A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표로 심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되게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네. 1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성취주의냐.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진짜 내가 너무 항상 강조하는 건데 잠깐 우리 옆에다가 필기 하나만 합시다. 우리 지위를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지위는 실제 사회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거든요. 이게 이제 지위의 정의야. 근데 최근 평가원에 이런 거 정말 자주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지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별명은 지위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뭐라고 불리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건 그냥 별명인 거야. 그 다음에 뭔가 가치가 들어간 표현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은 천재 수학자. 천재 수학자는 수학자는 성취지예요. 근데 천재? 천재는 좀 이상하지 않아? 천재 수학자는 좀 이상하죠. 그런 거는 이제 지위가 아니야. 두 번째, 이상주의자가 있거든. 근데 이거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은 뭐 채식주의자나 아니면은 뭐 평화주의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지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화나 드라마의 배역은 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나온 적이 있거든. 주인공. 주인공은 지위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실제 사회야. 가상의 사회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뭐 대학생입니다. 저는 뭐 강사입니다. 저는 뭐 한국외대 뭐 배드민턴 동아리 회장입니다. 이건 이상하지 않잖아. 근데 저는 천재 사회문화 강사입니다. 이 좀 갑분싸죠. 자기가 막 천재라 그러고 그리고 막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뭐 이래. 이게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저는 토르입니다. 이거 이상하죠. 이런 건 이제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 귀속지위냐 성취주의냐고 물어보면은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생태주의자, 이상주의자죠. 얘는 성취주의가 아닙니다. 2번 디귿과 리을은, 우리 디귿은 한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리을은 의정활동을 했다. 이거는 기역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은 그냥 기대라 그랬잖아. 기대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어요. 얘는 역할을 행동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3번 갑과 을은 기역의 역할에 대해서, 갑은 지역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을은 국가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된다. 아니, 반대로 해야겠죠? 을은 지역, 갑은 국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답은 3번이고요. 4번 갑과 을은 기역이라는 동일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 간의 역할,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죠. 기억이라는 동일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 간의 역할,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5번 갑은 을과 달리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A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행동에 대하여 보상을 주거나 제재를 가할 수가 있다고 본다. 얘도 둘 다입니다. 얘는 4년 동안 의정활동이 인정을 받는 거야. 이거 보상이고요. 심판할 거야. 제재죠. 넘어갈게요. 9번 우리는 보통 가족, 또래 집단, 학교 등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사회에 진출하여 회사 등과 같은 집단이 구성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개인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나 소속 집단으로부터 일정한 지위를 부여받고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위에 따른 역할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역할과 암묵적으로 규정된 역할로 구분될 수 있다. 그래서 전자는 법률이나 규칙 등과 같은 공식성을 갖는 규범. 이게 지금 리을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초등교육법은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고, 후자는 사회 및 소속 집단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윤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 관습 등 이런 게 지금 미음이고요. 비공식적으로 규정된 역할. 그래서 교장은 화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암묵적으로 기대하는 거죠. 기역은, 가족과 디귿, 회사는 설립 목적은, 우리 기역은 비공식적이고 디귿도 비공식적이죠. 설립 목적과 달리 사회의 내용은, 기역은 이제 1차적이고 디귿은 2차적이죠. 서로 다른 유형의 사회기관으로 분류된다. 맞습니다. 니은과 달리 디귿 보시면은 회사, 니은과 달리, 학교와 달리 회사에서는 계획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처음 보는 선지긴 한데, 계획하지 않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회화는 모두 일어날 수 있어. 응? 우리 학교에서 뭐 국영수만 배워? 아니잖아. 뭐 선생님한테 싸가지 없는 애들은 따로 막 교무실로 불러다가 어른한테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요거는 조금 그렇게 보기 힘들 것 같고, 디귿. 미음과 달리 리을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역할에 위배되는 역할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미음, 암묵적으로 규정된 역할. 둘 다 제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리을. 기업과 달리, 가족과 달리 니은 디귿. 학교와 회사에서는 구성원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당연히 가족에서는 암묵적인 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학교나 회사는 얘는 이제 2차적 사회기관이잖아. 그래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역할.
사실 요거는 다음 단에서 나올 내용인데 이게 지금 공식 조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미음보다 명시적으로 규정된 역할이 중시됩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 문제 10번. 변호사가 꾸민 갑은 땡땡 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법전원에 진학하였고 변호사가 되는데 필요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기사회가 나타났죠.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다. 지금 보상이 나왔죠.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된 갑은 법무법인에서 형사사건의 변호를 전담했는데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변호해야 하는 변호사의 일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고 계속 근무할지 사직서를 내고 과수원? 과수원은 좀 그렇다. 그냥 변호사 하세요. 고민 중이에요. 얘는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서로 다른 두 역할이 나오지 않았어요. 세모세모 자동차 회사의 직원인 을은 회사 생활에 따른 긴장감을 해소하고자 직장인들로 구성된 연극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그곳에서 을은 적극적으로 연극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소개하는 등 열성적으로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여 압도적 지지를 받아 으뜸 회원으로 뽑혔대. 그래서 지금 보상이죠. 연말 공연으로 준비 중인 연극의 주인공. 봐봐. 이거 내가 아까 말했죠. 나온다고. 이거 성취지휘야? 이 지휘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연 준비를 위해 마지막으로 연습하기로 한 날에 시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으러 가요. 연극 연습을 하러 갈지 병원에 갈지 고민 중인 거는 요거는 역할 갈등입니다. 아들로서 어머니의 간병을 할지 아니면은 으뜸 회원, 으뜸 동호회 회원으로서 연극 연습을 하러 갈지 서로 다른 두 가지 역할이 나왔죠. 기업과 지금 기업 변호사는 성취지휘 맞는데 리을 어딨어? 리을. 이게 리을이죠? 주인공은 지휘가 아니에요. 리을이 틀렸고 2번 니은과 디귿은 모두 공식적 사회기관이냐? 얘는 공식적이고 2차적이죠? 근데 디귿은 비공식적이고 2차적이죠? 모두가 틀렸고요. 한번 갑과 달리 을은 역할 갈등 경험하고 있네요. 답은 3번이었고요. 4번 을과 달리 갑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은 둘 다 받았습니다. 달리가 틀렸고요. 5번 예기사회와는 갑의 사례만 나타나 있죠. 예기사회화. 그래서 모두가 틀렸네요. 답은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끝나네. 내용이 꽤 많고 여기서 이제 함정으로 내는 선지들이 꽤 많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역할, 그다음에 지위, 그다음에 역할 행동, 또 역할 갈등, 그다음에 지위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이제 기출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6단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